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인공장기 이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래 질병은 파스트르에 의해서 병원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상당한 발전이 이어집니다. 물론 박테리아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등등 많은 여러 미생물에 의해서 질병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레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도 질병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암을 오랫동안 인류가 아주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고 퇴치 또는 완치를 위한 여러 연구를 통하다 세포가 이게 여러 반란에 의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졌고, 특히 암의 경우는 몸 안에서 암을 감시하고 암세포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하는데, 암 자체가 항상 위장술이 능해가지고 특히 살실릭 애시드라는 속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산에 덤불 속에 숨듯이 암세포가 그런 살실릭 애시드의 덤불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어떤 위장술이라고 할까요? 이게 발달돼가지고 상당히 연구진을 애먹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을 통하면서 2차 대전 때 같은 때는 총을 맞아 죽는 병사 수보다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어가는 많은 병사들이 있어서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말라리아 퇴치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심혈을 기울이다가 결국 이제 키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도 상당히 이제 질병 퇴치를 잘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생리학적 어떤 승리라고 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1954년경에 하버드 대학에서 키드니, 즉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사실은 인공장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리하고 가능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죽어가는 목숨을 살릴 수가 있나 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기보다 어떤 손상에 의해서 또는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감각기관의 파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질병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어떻게 원상으로 회복할 건가,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어떤 의술에 대한 기술이 발달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가되어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데, 이 스템셀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수정란이 된 다음에 한 6일쯤 지나가지고 스템셀이 생기고 한 이틀 정도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를 만드는 세포 기관으로 변하고 허파를 만드는 또는 위장을 만드는 또는 심장을 만드는 피부를 만든다든지 뼈대를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기관, 올겐을 만드는 그런
그 기본적인 기관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그러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기의 자연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몸을 잘 보면 자연적으로 그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뼈 같은 것은 한 10년에 한 번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피부 같은 것은 그저 2주 내지 한 달 정도면 대략 바꿔지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떤 이제 상처가 난다든지 했을 때 특히 그 우리말 반응 조직이라고 하는데 스칼 티슈라고 해가지고 반응 조직이 생겨가지고 그 상처 부위 회복을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 실제 그 넓은 면적은 좀 어렵고 한 1cm 내의 작은 면적은 곧바로 그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발달을 시켜가지고 특히 그 환자 조직을 떼어내서 배양해서 이제 어떤 뼈대 물질, 골격 물질을 이제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스카폴드 매트리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혈관을 재생하려고 만들 때 특히 이제 스카폴드 매트리얼을 이제 안팎 그 혈관 안쪽 바깥쪽 그 뼈대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튜브를 만들어서 바로 이제 혈관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제 어떤 재생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보통 그 온도는 체온과 같이 37도 정도에서 포화산소량이 95% 정도 되는 속에서 어떤 숙성을 시켜야만이 상당한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켜야만이 그 혈관 작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스템셀을 가지고 그 하드텍 환자의 그 심장을 재생시켜도 바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켜야만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본래 있는 조직과 만들어진 조직 간에 불화가 생겨서 그 적응 훈련이 돼야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기관에 따라서는 그 훈련 기간이 차이가 있고 아무나 그냥 적당히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기관이나 그런 건 아니고 공통점이 거의 없고 상당히 그 익스퍼트들의 그 경험에 의한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감각기관의 그 회복에 대한 원상 회복 또는 이식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연구를 자극하고 또한 그걸 실행에 옮기는 많은 그 연구기관 및 병원이 있는데 그렇게 인간에게 모든 기술이 쉽게 익혀지는 것까지는 않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그 발달 단계가 인간이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을 여러 번 거쳐서 완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한 700여 곳의 연구소들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한 30년 이상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인간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획기적인 그런 발달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판 신봉사 눈 떴네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인간의 그 어떤 욕망을 상당히 그 뇌신경학자들이라든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많은 그런 기술들 개발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좀 해결되면 보다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체 컴퓨터, 그러니까 큐소를 통해서 반도체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전기적 흐름을 이용해서 지금 써왔던 컴퓨터 말고 생체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체 컴퓨터의 발달이 그 하나가 아닌가 하는 거와, 두 번째는 잡다한 기술, 그러니까 DNA 시퀀스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라든지, 그 DNA 시퀀스를 아주 쉽게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무명 교수 한 분이 칼라 프린터 고장난 것만 수집해 가지고 그 칼라 프린터를 이용해서 DNA 시퀀스를, 그 칼라 프린터 안에는 램프가 4개가 들어있는데 그 4개에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것을 읽어내는 어떤 바로메타를 잘 이용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별 볼 일 없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 연구진들이 그분을 모셔다가 그 기술을 잠깐 익히는데 아주 세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좋은 기술이 있었나.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DNA 시퀀스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그 잡다한 기술, 특히 그 전자현미경을 활용하는 그 어떤 기술의 변형이 그 상당히 획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아주 반갑고 놀라운 사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연구같이 보여도 실제 연구에 도움이 된다라면 그것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왜 좀 우리나라는 그 권위주의 같은 것이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진 연구에 대한 어떤 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연구력을 향상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그 누구라도 익혀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돼서 앞으로 그 바이오 산업, 그 바이오테크 기술, 또 의술과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등등을 이제 의사만이 아니어도 과학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